안녕하세요. 네, 추운 겨울 감기 안 걸리고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 블로그에 올렸고요. 자주 못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준비를 많이 하게 되면 실은 참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블로그에는 자주 글을 올리거든요. 그럼 블로그에 올린 글을 바로 이제 보여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 블로그에서 바로 올린 글, 예비 창업 패키지 2020년 FAQ 10 일부, 오늘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예비 창업 패키지, 특히 이제 갓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FAQ 10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대 지원금은 1억이고요. 작년까지 연령 제한이 있었어요. 작년까지 39살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고, 물론 이제 나중에 좀 말이 많았죠. 사실은 그거는 제가 보다 진작에 풀렸어야 돼요. 왜 나이 제한을 왜 하는데? 물론 이제 청년 실업을 좀 구제하자는 면은 있긴 한데, 지금의 실업 문제는 사실은 40대도 심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진작에 풀렸어야 되는데 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또 한 번도 창업하지 않은 사람만 신청 가능했는데 창업을 현재 안 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바뀌었고요. 이런 사업이 뭐다? 네, 바로 예비 창업 패키지죠. 작년에는 이제 모집 인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아마 2월 달부터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교육 분야에 하나 좋은 아이템 갖고 계신 코칭을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이제 그때 느낀 생각을 또 글로 좀 남겨봤습니다. 공유할 만한 내용들을. 그래서 오늘 한번 5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 이거죠. 창업한 적이 있으면 안 되나? 결론은 됩니다. 예. 2019년도까지는 이제 39세 이하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취업을 안 했는데 지금 창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런 사람이 과연 많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올해는 경쟁률도 좀 심해지겠지만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령 제한도 없어졌고, 창업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과거의 창업 기록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또 청년 실업 구제라는 면에서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일부러 뭐 20대, 30대를 특화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지원 사업 경우는 그걸 잘 알아보시기 바라고,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게 없다는 거. 최대 1억이라는데 얼마나 지원금이 나오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최대 1억 원이라는데 얼마나 지원금이 나오나요? 일단 뭐 지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돈이면 좋죠.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가 왜 한편 인기가 좋냐? 얼마나 인기가 좋냐? 작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최대 경쟁률이 12대 1인가? 장난 아니었죠. 10팀 뽑으면은 120개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제일 그렇게 된 큰 이유는 최대 1억 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컸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억 원을 받는 분은 거의 뭐 S급, 우리 삼성전자가 보너스 줄 때 S급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한두 분 정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평가를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있는데 이제 평가 점수별로 또는 이제 또 예산 신청한 금액과도 달라요. 만약에 같은 점수로 신청했어요. 같은 점수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산을 많이 쓰면 돈 더 나갈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반적인 총 예산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그래서 평가 점수별로 예산 신청액별로 받게 되는데, 이건 뭐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순간 생각인데,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즉 하드웨어가 당연히 제작비가 좀 더 들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한 5, 6천만 원. 이건 작년에 제가 확인한 몇 가지 경우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하드웨어 없이 앱이나 웹사이트만 개발한다. 그러면 제 기억에는 3천만 원 내외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저도 이제 몇 건 이제 코칭을 해드리고 잘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작년에 한 2억 이상 실적이 났어요. 뭐 좋은 일, 너무 기쁜 일이죠.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모 대표님은 이미 자기가 2천만 원 이상 이제 돈을 이제 투입을 해서 막 개발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창업은 안 했죠. 직장인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지원금 받으면
좀 큰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앱이다 보니까 지원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된 거야. 고민을 하셨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거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라고 했죠. 맞죠? 예. 그러니까 그분 얘기 뭐냐면, 아니 2천만 원 내가 먼저 선투자했는데 1,500까지 무슨 사업하냐니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지원금을 그렇게 받아서 뭐 융통하는 부분이 되면은 그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하드웨어를 포함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많이 쓸 거라고 예상해서 한 5천만 원 내외. 그리고 단순히 뭐 웹사이트 앱만 개발한다고 하면은 그거 한 뭐 3천만 원이면 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 이런 적 인식이 좀 있다는 거, 그런 거 참고로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요건 이제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확실한 건 뭐냐면 최대 1억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제작할 때 돈이 좀 더 든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요. 그렇다는 면에서는 참고로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경쟁률. 요거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데 요것도 결론부터 말할게요. 서울, 경기가 가장 경쟁이 심합니다. 심하고 그 다음이 경기도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저도 어떤 코칭을 할 때 이제 뭐 지방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언을 드려봐요. 만약에 그분이 경쟁력이 있고 아이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조금 뭔가 좀 모자라. 예를 들면은 그럴 때 마침 그분이 전북이든 뭐 부산이든 경남이든 뭐 강원도든 어떤 그런 지역 쪽에 좀 뭐 연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역으로 한번 신청하는 부분도 제가 의견을 드려보죠. 작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대 1이 최대 기록이었고요. 작년 하반기에 이제 39세 이하만 이제 해주다 보니까 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장년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때는 웃긴 게 뭐냐면 경쟁률이 작았어요. 그래서 뭐 4, 5대 1 이 정도 됐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그 사업을 운영하신 담당자님께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어떨까? 제 생각에는 더 높을 것 같아요. 더 높아질 것 같고 왜냐면 작년에는 조건이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 풀렸어요. 연령 제한도 창업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서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지방으로 가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요? 이건 정말 정답이 없죠.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요. 10인 10색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지원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어떤 경험과 아이템의 어떤 혁신성, 사업성이 다 다르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심사위원도 달라요. 언젠가 만약에 AI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이 똑같이 심사한다? 아마 그럴 때가 올까요? 오겠죠? 제가 볼 때 그러면 변수가 하나 줄어. 심사위원이라는 변수는 없어지는 거지. 근데 지금 현재는 전국에 있는 기관에서 랜덤으로 심사위원을 뽑거든. 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공정한 방법은 그밖에 없죠. 신청하신 분도 다 10인 10세. 심사위원도 10인 10세.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좀 길게 드린 이유는 어떤 원칙, 방법 이런 건 사실은 쉽지 않다. 심사위원이 누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이제 잘 평가받겠다. 어떤 그런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무 어려운 용어를 썼어. 근데 심사위원 중에 만약에 좀 심사위원이 랜덤오다 보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좋다. 교육 쪽 분야를 신청했어요. 교육 분야에 전문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너무 교육에 막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교수법이 어떻고.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모를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 근데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트렌드. 그래서 뭐 DNA, 뭐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DNA라는 용어 나왔을 때 방탄의 DNA가 아니고 뭐 데이터, 네트워크, AI 요거 약자인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인데 요번에 제가 얼마 전에 올렸어요. 2019년이 20조였는데 올해 R&D 정부 지원금이 24조 원이죠. 예,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소개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이제 딱 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AI나 5G는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데 부합되는 걸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맞죠. 왜냐하면 하나의 방향성이니까.
자, 그 나머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창업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린 아이템. 자, 왜냐하면 일단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줬을 때